자, 그러면 인력문학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끝까지 계시느라 수고 많으시죠? 저희의 전략입니다. 첫 시간에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앞으로 시간이 짧게 느껴지실 거예요. 7, 8월에도 첫 시간에 두 분 합격하신 선생님 오셔가지고 또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첫날에 이렇게 잘 견디시면 이제 앞으로 남은 주는 아주 몸에 잘 익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엉덩이 근육을 좀 단련한다 오늘 생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할게요. 첫 시간인데 시간이 없더라도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을 조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제 조급한 마음 우리 내려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이나 이런 건 최시훈 교수님이 다 말씀해 주셨죠? 이렇게 늦게 끝났으니 말씀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전체 일정은 똑같이 가도록 하고요. 자, 인력 문항은 7문항이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 수업을 이제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드리고자 한다면, 자,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때 이제 우리는 뭐 단어 그 문장을 해석하는 수준에서 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계속적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딩을 할 땐 이제 저랑은 뭘 가지고 하냐면 핵심어 위주로 지문의 구조를 가지고 일단 이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형에 맞춰서 우리가 유형 공부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정답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제 쓰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가져가야 합니다. 그 10회 모의고사를 푸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가 여러분한테 굉장히 구체적으로 전략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 목표 지점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모의고사를 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했던 그런 공부하는 이제 목표가 틀리다라는 거 인식을 하셨으면 하고요. 제가 드리는 방법은 이제 톡스라는 방법론을 여러분께 이제 제시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사실은 5, 6월 그 1회 강의 기출 때 그거를 보시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지만, 우리가 강의라면 막 진절머리가 나잖아요. 꼭 필요한 강의만 듣고 싶어서 그 1시간짜리 또 안 들으실 거잖아요. 그죠? 이제 자세한 게 이제 궁금하시면 그걸 보시는데, 톡스는 뭐냐면 첫 번째는 타스크를 우리가 이해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셔서 아이들에게 이제 시험 문제를 만드실 때도 어떤 그 부분을 평가하고자 하는지 라는 게 있으실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과연 이 시험이, 인력문항이라는 이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평가하느냐, 그 과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했고, 교육과정평가원이 알려주지 않더라. 그래서 기존의 기출문제를 가지고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평가에서 내놓은 것은 이제 수능 문제에 대한 그 과제 유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비추어서 제가 몇 가지를 인력과 이제 문학으로 나눠가지고 과제 유형을 나눴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기출 분석 5, 6월에 했고, 그거의 베이스를 가지고 지금 계속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타스크가 주어졌느냐를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파악한다. 그게 첫 번째 시발점이다. 그죠? 발음 정확해죠? 시발점.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고, 자, 여러분이 그래서 과제를 이해를 했어요. 그럼 이제 써야 되잖아요. 쓸 때는 우리가 문장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문장을 쓸 때도 답을 쓰는데 필요한 우리가 구조가 있더라. 왜 4개의 라인을 주었느냐. 그 안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써야 하기 때문인데, 그럴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리고 요구하는 답을 정확하게 쓰기 위한 문장 구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정확하게 답을 쓸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것도 우리가 같이 패턴들을 만들고 이제 배우는 작업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키워드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문을 읽었어요. 타스크 알았어요. 뭐 디렉션 이렇게 나왔어요. 뭐뭐뭐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에 베이스를 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까? 지문 베이스잖아요.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키워드의 맥락들인 거예요. 결국은 그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안을 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키워드를 꺼내지 않으면 답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러한 지문 이제 분석이 되어야 된다. 그러한 리딩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굉장히 타임드하게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타임드라는 건 뭐예요? 아주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렇다면 practice가 굉장히 많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연습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여기 앉아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키워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지문에선 키워드를 뽑았어요. 그러면 내가
답안을 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너님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약 문제 같은 경우는 5글자 제한이 있죠. 그래서 글자 제한 때문에도 필요하긴 하지만 더 가치 있는 건 뭐냐면 시너님을 통해서 굉장히 축약적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어요. 빠른 시간 안에. 그래서 시너님을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내가 효율적으로 답을 빨리 정확하게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뭐가 하나 나왔죠? 그래서 7, 8월 하신 분들은 부교재 제가 이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7, 8월 안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또 드렸어요. 7, 8월 수업하면서 업데이트 했던 것까지 포함을 했기 때문에 부교재 있으신 분들도 최종 요걸로 이제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매번 제가 이제 답안을 드릴 때마다 요럴 때는 요런 시너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드리는데 그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동안 이제 뭐 제가 2년 반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동안 모든 나왔던 지문에서 답을 쓰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러한 시너님들을 다 모아놨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을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뭐 더 추가적으로 있기야 하겠지만 크게 어려움 없이 쓰실 수 있으시니까 7, 8을 마치신 분들은 한 열흘간 쉬는 동안 막 이거 다 외우셨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또 새롭게 이제 안 하면 또 까먹으니까 요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외우시고 시험 문제에서 나올 때마다 그것도 다시 외우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시라고 요거는 이제 초반에 지금 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합격자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모의고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서 내가 기준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맨날 매 맞아. 모의고사 보고 나서 맨날 나는 이제 매 맞는 기분, 야단 맞으러 온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풀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은 목표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내가 왜 이것을 하느냐라는 것.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순서와 전략을 10회를 푸는 동안 확정을 하셔야 돼요. 제가 뭐 내가 그 당일날 가서 어떻게 풀 것인지 이제 아주 세세한 전략들. 아까 그 선생님들이 너무 여러분들이 이제 눈이 초롱초롱해서 떨리셔갖고 말을 얼마 못 하셨다고 이제 위층에 올라오셔갖고 저랑 1시간 동안 얘기를 하셔갖고 제가 이렇게 막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세션을 한 1시간 잡아서 이거를 또 전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말해주세요, 저것도 말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셨어요. 다 얘기 못 하셨다고. 그 중에 굉장히 세세한 전략들이 그런 거예요. 문제 뭐 풀이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뭐 이런 것들 제가 이제 카페에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틈틈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중에 제일 아쉽다고 꼭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 해설 강의를 끝까지 들어라. 그게 있었어요. 어차피 집에 가야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왕 피곤한 김에 그냥 해설 강의를 끝까지 들어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선생님들을 좋아해라. 그래야 이 시간이 되게 하루 종일 즐겁다. 즐겁게 이 모의고사 하루를 보내자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분들은 최진호 선생님을 좋아해 주시고 남자분들은 최시원 선생님을 좋아해 주시고 저는 성별 불문하고 그냥 다 좋아해 주셔도 돼요. 저는 이제 성별이 없는 거잖아요, 아줌마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즐겁게 이제 모의고사를 하면서 내가 당일날 어떻게 풀 건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대충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명확히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타임드 된 테스팅을 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체감을 가지고 이제 각 문제별로 어떻게 풀 것인가 전략들이 나와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이 과제를 분석하는 방법이 그동안 여러분들이 하셨던 거랑 저랑 수업할 때랑 틀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을 때니까 그거를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이해가 돼야 합니다. 이 과제 분석 방법이. 그리고 이거를 접근하는 방법이 정확하게 내가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지문 문제에 대한 리딩에 대한 타스크 분석과 지문 이해에 대한 복습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되셔야 돼요. 그 부분이 한 파트 있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수업 그 후에는 이 그 톡스 위주로 해서 이제 복습을 하시고 결국은 뭐야?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이팅 측면이 있죠? 그 부분도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라이팅 세미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고를 풀고 바로 한번 내가 이제 문제를 잘 이해 못하고 내 나름대로 이해하고 썼을 때랑 강의를 들은 다음에 썼을 때랑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리라이팅을 할 수 있고 정말 꼭 필요한 리라이팅은 첨삭을 받고 그 다음에 라이팅 세미나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리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 8월에는 저희가 이제 그 기출문제 요약 45문제를 아주 그냥 열심히 요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9월부터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리라이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라이팅 할 수 있는 스터디를 아주 가열차게 꾸리셔가지고 내가 최소 한두 번은 꼭 하겠다. 제가 두세 번 했다가 줄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시는 게 투머치라고 해서 그래서 최소 2회까지는 써보자. 그냥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하고 끝나면 절대 내 것이 안 된다라는 거, 성장이 없다라는 거, 그랬을 때 효과가 있다. 이 수업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일정은 확인을 하시고요. 라이팅 세미나가 그 명절이나 뭐 이럴 때는 이제 요일이 틀린 적이 있으니까 하시고, 그리고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오늘 시간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제 끝나면 되게 많이 지치시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해결 못하고 가실 수 있는데 질문은 쌓아두면 안 됩니다. 저를 너무 배려하지 마시고 다른 교수님들도 너무 배려하지 마시고 굉장히 이기적으로 꼭 해결을 하세요. 물어보세요. 카페에 올리든 메일을 쓰든 이렇게 해서 다 해결하시고, 특히 이제 화요일 날 오시면 라이팅 세미나 후에는 좀 여유가 더 있거든요. 그때 오셔서 질문들을 다 해결하시고 찜찜한 거 없이 그렇게 매 회차를 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학교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의 성과보다는 어쨌든 그날에 가서 성과가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확실한 것은, 내가 믿을 만한 것은 지금 따박따박 잘하고 있다. 거기에 이제 신뢰감을 가지고 이제 그 공부를 하시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카페가 있으니까 가입을 해서 충분히 활용을 해주시고요. 그동안 7, 8월에 했던 기출문제 요약 과제들도 다 올라가 있어요. 여러 선생님들이 올린 게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도 이제 참고하시려면 참고를 하시면 좋고요. 저희 둘이 최준호 교수님을 따시킨 게 아니라 최준호 교수님이 저희를 따시켜서 저희가 따로 만들었거든요. 넣어줄 수 없다 해가지고 원래 카페가 있으셨어요. 티칭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링크가 있으니까 저희 카페에 오셔가지고 이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래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그 7월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오시면서 우리는 영역별로 문제 연습을 하고 답안 작성 전략을 완성을 해야 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분도 이제 느끼시겠지만 첨삭을 할 때 자, 퍼스널 첨삭을 하죠. 근데 이것만 여러분 머무르시면 안 돼요. 그 첨삭에는 이 손목의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홀 클래스로 하는 라이팅 세미나에서 답안 작성 방법들을 정말 여러분 답안지에 못 담은 것들을 제너럴라이즈해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활용을 하셔서 나만의 답안 작성 방법을 자신 있게 완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 8월 하셨던 분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증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고 그 부분을 이제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까지 서론이 길었습니다. 생각보다는 짧았군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타스크를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 영어와 그 문학을 타스크를 다르게 분류하는데, 오늘 자세한 얘기는 오늘 못 드리고 제가 라이팅 세미나 할 때 전반적인 거는 드릴게요. 그래서 기납적으로 일단 1회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래서 1회 문제에 나온 타스크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전반적인 건 라이팅 세미나 첫 번째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자, 첫 번째 좀 네이처 관련된 이제 지문이 나왔죠. 그래서 제 해설지를 보시면 일단 일반 영어 먼저, 그다음에 문학 이렇게 과목을 분리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톡스는 이렇게 먼저 타스크부터 명명을 합니다. 타스크부터 명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시는 내용은 이 해설지에 아주 그냥 빼곡히 다 넣으셔도 돼요. 제가 복습까지를 따로 드리죠. 그거 이제 복습하시라고 별도로 또 드리는 거거든요. 쌓아놓지 마시고. 그냥 재산화해서 뭐 누구 주지 마시고 그 복습하시라고 또 따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내용은 여기에,
내가 복습할 때는 그거를 보면서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시험지 푸실 때는 아끼지 말고 내가 시험 문제를 푸시고요. 그리고 제가 7, 8월에는 이제 모의고사를 풀면서 내가 펜을 몇 개를 가지고 키워드들을 체크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수립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몇몇 합격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 색깔 펜을 못 들고 가게 하는 지역과 교실이 있대요. 감독관에 따라서. 그래서 그냥 한 가지, 그러니까 연필도 다 수거한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그냥 한 펜, 검정펜 하나로 일단은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 대신 키워드 라인들을 체크하는 여러분들이 스킬은 조금 구별을 하셔야 되겠죠. 나는 이쪽 라인은 세모, 여기는 동그라미,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구나. 자, 봅시다. 인터랙티브 인퍼런싱이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 유형 중에 이렇게 지문의 중간에 이렇게 빈칸을 뚫은 것을 인터랙티브 인퍼런싱이라고 제가 과제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건 상호작용을 통해서 유추를 해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missing words를 inferencing 해야 되는 과제를 얘기를 합니다. 수능에도 있는 유형이고요. 이거는 파세지에 있는 블랭크를 넣는 과제이고, 이런 유형, 지문 안에서 블랭크를 뚫은 경우가 최근 5년간은 2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으로 했는데, 자, 그러면 요거를 푸는 방법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리딩의 베이직은 뭐다? 키워드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자, 결국은 뭐냐면 요건 이제 자세하게 라이팅 세미나 할 때 전반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how to find the key information이에요. 여러분들 지문을 읽을 때는. 그리고 write the answer 어떻게 할 것이냐. 두 파트의 전략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key information은 뭐로 구성이 된 거냐면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키워드 간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게 key information의 다예요. 그래서 키워드 간의 관계를 쓴 것이 뭐다? 메인 아이디어다. 그거에 대한 서포팅까지 쓴 게 뭐다? 서머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발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키워드입니다. 근데 키워드가 참 고마운 것이 얘는 계속 반복돼요.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계속 그거에 대해서 지문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반복되는 키워드의 라인을 잘 찾아가는 것이 리딩의 가장 베이직이다. 안 쓰셔도 돼요. 이거 다시 이제 드릴 겁니다. 라이팅 세미나 할 때 드릴 거니까 오늘은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키워드들이 제너럴하고 스페시픽한 레벨로 계속 펼쳐져요. 왜냐하면 논리가 제너럴하게 갔다가 그 다음에 스페시픽으로 계속 구체화돼서 얘기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키워드도 그 정보에 따라서 그렇게 변화하더라라는 게 우리 지문의 특성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찾았을 때 얘가 제너럴한 키워드야 아니면 스페시픽한 키워드야, 얘가 abstract한 키워드야 아니면 concrete한 키워드야 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얘는 단어야, 무슨 뜻이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지 과정 속에서 이 키워드라는 것을 분별하는 그 필터는 요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톤이 보니까 긍정적이야 아니면 중립적이야 부정적인 단어야 라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이 필자가 주장하는 바 그리고 키워드 간의 관계가 틀려지거든요. 요것도 인식을 하셔야 되고, 이 단어가 figurative하게 비유적으로 표현된 단어입니까? 아니면 그냥 직접적으로 리터럴하게 표현된 단어입니까? 요것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구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키워드를 매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지금 오늘 문제에 해당되고 이제 작년 18년 기출에 해당되는 건데, 비슷한 거를 비유하기 위해서 병치로 놓거나 대조, 구문을 가지고 키워드를 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식하게끔, 이해하게끔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 거기에 들은 키워드 간의 관계를 이제 드러내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요 구문도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가 뭐구나, 이 키워드 간의 관계가 뭐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지문 안에 다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 중에 이제 몇 개만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제 그 블랭크 필링은 여러분들 어프로치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읽었다라고 하면 블랭크 필링을 할 때 이 블랭크가 어떤 쪽의 키워드를 요하는 거야? 그리고 얘가 리터럴한 단어를 원하는 거야? 아니면 메타포릭한 단어를 원하는 거야?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그 후보군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 이게 이제 위에까지는 우리가 지문 리딩하고 똑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블랭크에 넣어야 한다면 뭘 생각해야 돼요? 품사를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얘가 어떤 폼이야? 그리고 얘는 단수야, 복수야.
그래서 오늘도 단수 복수에 넘어가신 분이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생각을 하면서 자,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랭크를 먼저 봤어요. 블랭크를 봤더니 it's something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명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알겠어요. 그럼 명사일 때는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단수냐 복수냐를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답은 복수인데 단수를 쓰신 분이 있어요. 안타깝지만 점수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왜 그런지는 블랭크를 넣어보시면 알아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되게 겁나게 막 이렇게 어려운 단어 나왔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두려워해라 말아라. 떨 거 없습니다. 주변부에 뭔가 미닝을 더 주거나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리딩을 시작할 때 처음에 키되는 단어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구체화된 단어까지 가야 그게 토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토픽은 뭘까요? 일단 cephalopod 뭐 이렇게 발음하기도 어렵네요. 요게 나왔어요.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얘가 보니까 옥토퍼스 스퀴드 얘네 종류의 상위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얘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를 하나 탁 집었죠? octopus를 집었죠. 그러면 위에 얘기했던 요거는 지금 토픽이 아니에요. 내가 말하고 싶은 토픽은 이거에 근거해서 지금 octopus 얘기하고 싶어라는 게 지금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체크해 나가셔야 돼요. 그런데 얘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싶습니까? 얘가 intelligent 하대까지예요. 그러면 intelligent한 octopus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가? 여기까지 지금 토픽이 디벨롭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some of them은 이렇고 others는 뭐 이렇대요. 그래서 행동들을 얘기를 했죠. 이런 행동을 보이더라 하는데 these behaviors 하고 묶어줬어요. 그러면 내가 이 얘기한 이 행동들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행동들은 여러분들이 뭐 구체적으로 안 읽으셔도 돼요. 이 행동들이 어떻다고? 이런 행동들이 이게 intelligent한 행동들이라고 some others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이것이 different way from vertebrate intelligence인지 이런 것이 되게 궁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토픽은 최종 뭐가 되는 거예요? 인텔리전트하다는 옥토퍼스들은 그 척추동물들의 지능과 뭐가 다른가?예요. 그런데 밑으로 이제 쭉 서포팅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다르다가 지금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해해야 되는 키 포인트는 뭐예요? 왜 다르지?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nerve 시스템이 척추동물들은 브레인하고 스파인에 있는데 얘네들은 어디에 있다? 팔에 있다. 그게 지금 이해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블랭크 뚫은 데가 뭐예요? arms가 된 겁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키워드를 찾을 때 여러분들은 이 척추동물과 이 옥토퍼스를 대조하고, 그죠? 컨트라스트 시키고, 그 패러렐 시켜서 브레인과 arms를 패러렐 시킨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어야 6번에 아까 디렉션에 그걸 이해를 하셨어야 이거를 정확히 찾을 수가 있으셨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문제들은 거의 이렇게 지문을 이해하는 방법과 쓰는 방법, 키워드를 찾아가는 방식에 좀 필요한 연습용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쉽다는 건 아니고요. 그게 되게 명확한 지문들로 이제 뽑았습니다. 지금 오늘의 타스크도 이제 첫 시간이니까 그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다른지 뭐 커먼이 있는지예요. 그런데 결국 뒤에서는 다 다르다가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요게 토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건 사실 필요 없죠. 다른가 안 다른가 지금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다른지를 보다라고 했고 octopus nervous system 결국은 요게 지금 토픽이 되는 거죠. octopus nervous system이 틀려? 라는 걸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래요? different from vertebrate 이라고 이미 벌써 나왔네요. 그러면 포커스해야 되는 점은 차이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어디에 차이점이 있지라는 걸 찾아내야 합니다. 자, 그럼 키워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런즈가 vertebrates 뉴런즈가 어디에 centered 돼 있다고요? brain하고 spinal cord 있대요. 그죠? 명확하게 나왔죠. 그러면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옥토퍼스는 어디 있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서부터 이거는 촉수가 액선이라는 촉수가 몸에 퍼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촉수의 신경이 브레인서부터 쭉 퍼져 나간다는 거겠죠? 그죠? 그럼 머리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신경 세포들이 쭉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옥토퍼스 나왔습니다. 뭐래요? 옥토퍼스 브레인은 어떻다? Only a third of animals' neurons예요. 그러니까 3분의 1밖에 없대요. 브레인에는요.
다르잖아요. 그죠? 뭐랑 지금 대조가 되는 거야. 컨트라스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different 하니까 컨트라스트 되는 인포메이션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concentrated 돼 있다. 3분의 1밖에 없다. 그럼 나머지는 어디 있지? 자, being an invertebrate. 이거는 이제 그 뭐죠? 뭐뭐이기 때문에가 지금 분사구문으로 된 거예요. 그죠? vertebrate로 이제 바뀐 겁니다. 무척추 동물이기 때문에 없어요. spinal cord도 없어요. 그럼 나머지 3분의 2는 어디를 갔냐라는 거죠.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이제 다른 부분이다. 자, 대신에 the balance of its neurons, the balance는 이제 자녀예요. 이제 are 제가 지문에는 이걸 이주로 바꿨어요. 대부분 이제 그 단수로 쓰는데 여기가 이제 이코노미스트지에서 한 건데 복수로 되어 있길래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혼동하실까 싶어서 그 단수로 바꾸긴 했는데 거의 다 단수로 쓰는데 요거는 이제 복수로 썼더라고요. 뉴런스가 많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concentrated in its 뭐에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뒤에 추가 정보가 더 있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셨을 것 같아요. 추가 정보는 뭐다? Curious sort of independence예요. 독립적으로 움직인대요. 이 부분을 놓치셨으면 키워드를 여기서 못 찾으셨을 거예요. 자, this arrangement, 요게 뭐를 받은 거예요? 앞부분을 받은 거예요. 뉴런 그 옥토퍼스의 이 그 nerve 시스템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돼 있는? 3분의 1만 브레인에 있고 나머지는 되게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부분에 그 뉴런스가 있는 그거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앞에 지금 우리가 블랭크를 해결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여기서 얘기하겠다. 풀어가겠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었는데 separated octopuses from other 두류족으로부터 분리했다. separated 됐다. 이건 뭐의 시너님입니까? different 하다라는 거예요. 걔네들하고 틀려요. 척추동물하고도 틀리지만 다른 두류족하고도 얘네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다른 애들의 예시가 뭐가 나왔어요? 스퀘이드가 나왔어요. 얘랑 또 지금 또 컨트라스트를 해서 정보를 또 주는 겁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했다? arms of squid 하고 이 나머지들, 그죠? 다른 아이들, 얘네들은 브레인의 컨트롤을 받는다. 그럼 브레인 컨트롤을 안 받는다는 얘기죠? 옥토퍼스는. 자, 찾아갑시다. 자, each octopus tentacle을 제가 arm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 모르고 헤매실까봐 요게 지금 arm이라는 얘기예요. 촉수 그 뭐죠? 다리 그 얘기예요. 요걸 arm으로 제가 바꿨습니다. 이거는 acts autonomously가 지금 뭐의 지금 시너님입니까? 뭐랑 같은 표현이에요? Curious sort of independence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독립적으로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브레인 컨트롤을 받아요. 스퀘드는. 근데 옥토퍼스는 얘가 독립적으로 움직여. 그죠? 브레인이 아닌 다른 곳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는 뉴런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뉴런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브레인하고 독립적으로 얘가 움직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고 자, 그다음에 또 brain can take over 할 수 있지만 their decentralized nervous system 얘는 또 뭐의 다른 말인 거예요? autonomously 움직인다라는 거. 별도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 분리되어 있다는 거. 3분의 1만 그 뇌에 있고 나머지는 별도로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걔를 less dependent, 이건 뭐야? independent하게 만든다. 또 이제 반복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자, 그래서 이 less dependent than vertebrate 자, 몸 전체에 이런 시그널을 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독립적이다. 덜 의존적이다. 그러면 뇌에 의존하지 않고 움직인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That means 하고 자, 그럴 때 마지막에서 이제 그 꽝하고 지금 클루를 주는 거죠. They can exercise process control. 브레인의 컨트롤 받는다? 아니다. 그죠? 컨트롤 뭐를 컨트롤한다? arm을 컨트롤한다. arms를 컨트롤합니다. 그냥 보기만 하고에 넘어가시면 안 되죠. 그냥 arm 자체가 지금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컨트롤은 뭐가 하는데? 뉴런 시스템이 있는 게 하는데. 뉴런은 어디 있었는데? 브레인에 있었는데. 얘네는 브레인의 3분의 1밖에 없는데 arm을 컨트롤한대. 거기에 뉴런이 있는 거죠.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this shows intelligence can develop in more than one way. 이거는 또 무슨 뜻인가요? 뭐의 다른 말이야? different하다. 척추동물하고 different하다. 그래서 이 모든 표현들이 지금 척추동물과 옥토퍼스의 그
nervous system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컨트라스트를 이루면서 키워드들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얘네들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 얘네들의 손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자, 그럼 왜 arms는 안 되느냐라고 한번 보세요. The balance of its neurons are concentrated in its arm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텐타클을 쓸까봐 제가 arm으로 바꿨는데 그냥 텐타클을 쓰면 어떻게 돼요? 그럼 하나의 그 뭐죠? arm 거기에 지금 다 집중돼 있다는 거죠. 그럼 얘는 팔 하나만 움직여? 그죠? 나머지 다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 뭐 그렇게까지 내시나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이게 팁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쓰신 이제 키워드입니다. 제가 지금 확인한. 자, 복수가 나와요, 만약. body도 쓰시고 bodys도 쓰시고 arms도 쓰시고 arm 썼어요. 이렇게 단수 복수가 나오면 키워드를 선별을 했을 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고민을 하셔야 돼요. 단수를 쓸 것인가 복수를 쓸 것인가. 단복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키워드가 나왔으면 구별을 하라라는 거니까 거기서 벌써 사인을 받으셨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자, 요거 이제 키워드의 위계를 봅시다. brain에서 body를 컨트롤하는 거죠. 그죠? 얘네들은 이런 관계에 있어요. 브레인이 body를 컨트롤하는데 밑에서의 내용, 옥토퍼스에 관련된 내용은 뭐예요? 일부는 그런데 arm이 또 arm을 컨트롤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키워드를 브레인을 쓰신 분은 완전히 그 다른 쪽 키워드를 지금 선택을 하신 거죠. 그리고 behavior를 쓰신 분도 있어요. 이건 뭐예요? 위에서 초반에 얘기했던 이런 nerve system으로 가능했던 행동들 그 예제에서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좀 많이 동떨어져 있는 키워드를 쓰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촉수라는 것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촉수가 그 nerve system에서 그 arms의 촉수가 다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body랑 arm보다 더 밑에 있는 서브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쓰신 거죠. 근데 여기에 포커스는 뭐가 있었어요? 촉수가 아니라 feel하고 할 때는 촉수를 통해서 feel 하지만 여기서 지금 그 키워드의 정점은 어디까지 간 거예요? 8까지만 간 상태예요. 너무 밑에까지 지금 촉수는 이제 내려간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개의 그 캔디데이트 그 키워드를 쓰시가 있다면 이건 지금 네이처에 관련된 거잖아요. 이렇게 위계를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적절한 것을 선택을 했는지 적절하게 스페시픽, 이건 제너럴과 스페시픽의 그 문제이기도 하고 지문에서 얘기한 그 패러렐과 컨트라스트 관계에서 내가 적절한 걸 골랐느냐라는 것을 또 보기 위한 관계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라 설명할 게 많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우리가 본다라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잘 묻어 있는 문제라서 설명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A14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작년에 있던 이제 1번 문제 2번 문제 중간 기입형 인터랙티브 인프런싱 하고 뭐를 섞은 거냐면 그 17년도에 영어학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블랭크 2개 뚫고 메인 아이디를 써라. 이렇게 서술형과 블랭크가 같이 복합된. 지금의 추세는 작년만 봐도 그 블랭크랑 서술형이 이제 복합되는 형태로 나오죠. 점수 배분 부분에 있어서 계속 그렇게 가는 것 같고 매년 새로운 유형이 나옵니다. 형태는 다르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과제로 들어가면 똑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한 5, 6가지 과제 안에서 다 사실은 반복되는 건데 이제 옷만 다르게 입고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과제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옷을 뭘 입고 오든 벗고 오든 뭐 이렇게 두껍게 입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얘기한 거예요? 메타포릭하게 비유적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다 캐치를 하셨죠? 그죠? 패러렐 되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이해가 되신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거도 이제 디테일 문제예요. 일단 키워드를 찾는 게 필요하고요. 요것도 작년 그 2번 문제처럼 A형 2번 문제처럼 비유가 있고 예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패러럴하고 컨트라스트 되는 그 의미를 캐치해서 단어를 선택하십시오라는 부분에 블랭크가 있습니다. 요 순서를 바꿔 쓰신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키워드는 되게 명확한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순서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순서를 넣어보고 뭐가 맞는지를 최종 점검을 하셔야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술형이 같이 타스크가 복합되어 있을 경우는 되도록이면 문장을 쓰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한쪽은 그냥 단어만 띡 쓰고 한쪽은 이제 그 서술을 쓰고 이렇게 하는 건 이제 그 원래 서술형의 그 목적에도 안 맞지만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렇다고 뭐 점수를 진짜 빼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어를 쓸 때 뭐 이런 정도 좀 길긴 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장을 쓰면 되겠다. 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당황하실 수 있으니까 어떻게 쓰지? 라는 거 이제 훈련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explain why 하는 디테일 과제가 finding reference, 뭐를 지시하는지를 계속 찾아가는 거, 이게 키워드를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런 것을 이제 묻기도 하고 아니면 cause를 찾아라. 이펙트를 찾아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코즈를 찾는 거, 리즌을 찾는 게 디테일 과제 중에서 가장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서술형 과제라고 보시면 돼요. 기출에서 가장 많이 다뤘던. 자, 그래서 왜 이 참여자들이 협상에 참여한 사람들이 왜 실망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파스지에서 찾아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설명하는 거의 기본 논리는 제너럴에서 스페시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센텐스 오거나이제이션 구조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explain 과제인 경우에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거는 설명하라라는 거잖아요. describe도 아니고 설명하라라고 할 때는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전개 방식이 제너럴하게 얘기하고 스페시픽하게 풀어주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disappointed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번에는 이러한 경우에가 훨씬 더 적절하기 때문에 이걸 하나 더 넣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왜 그런지를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주는 서포팅을 가주면 됩니다. 여기에 만약 예시가 있으면 예시까지 넣어주면 더 상세하게 되고 이런 이제 스킬들은 이제 라이팅 세미나 때도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협상에서 disappointed 되는 지점을 찾으면 되죠. 그래서 디테일 과제 이렇게 explain 해라라는 과제는 이 답이 있는 지문에 영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를 찾아가서 거기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파라프레이즈 해주시면 돼요. 논리를 제너럴 스페시픽으로 전개를 해서 그 전개 방식이 아닐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는 전반적인 거를 얘기를 해요. 니고시에이션을 얘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 이건 이제 배경 설명이에요. 그냥 첫 번째 패러그래프는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니고시에이션을 우리가 이제 양극단의 단어로 얘기를 한다. 이기거나 지거나 하는 걸로 하는데 이 사람의 주장은 뭐예요? 어쨌든 양쪽이 다 고를 가져가게 되니까 그렇지 않다. 양쪽 다 뭔가를 성취를 하지 not others. 이 others는 뭐냐면 요거를 얘기해요. wins랑 losses가 섞인 그런 다른 경우들 있죠? 그런 경우는 아니다. 다들 뭔가를 성취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winds down이라고 하면 뭐예요? 이제 다 이제 그 negotiation이 끝나갈 쯤 해서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포지티브하거나 네거티브한 필링을 갖는다라고 백그라운드를 지금 쫙 깔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시작한 단어가 뭡니까? disappointment예요. 뭘 취한 거예요? 지금 네거티브 필링을 지금 취한 거예요. 그죠? 요렇게 내로우 다운이 계속 토픽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러그래프에서 이 지문에서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패러그래프는 지금 배경인 거죠. 내가 왜 갑자기 disappointment를 얘기해가 아니라 negotiation에서 끝머리에 가면 이제 양가 감정, 두 개의 감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부정적인 감정이 키워드가 나중에 뭘로 연결됩니까? anger와 disappointment 이제 두 가지가 다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뭘로 포커스를 하는 거예요? disappointment에 지금 포커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topic sentence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잘 캐치를 하셨으면 anger와 disappointment 이 순서를 정확하게 캐치를 하셨을 거예요. 얘가 뭐다? powerful force다. 이건 네거티브예요? 포지티브예요? 포지티브하게 얘기한 거잖아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disappointment.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disappointment 하면은 실망인데 네거티브하게 생각하지만 이 라이터는 어떻게 본 거예요? 이 네거티브 중에서 disappointment를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비교를 뭐랑 했어요? anger와 비교를 해서 disappointment를 긍정적으로 지금 끌어내고 있는 거죠. 그 키워드들이 지금 그 attitude가 지금 이제 단어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relationship between anger하고 disappointment가 있다. 나는 그걸 얘기를 하겠다 하는 게 그 다음 내용 이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서포팅이고 원래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disappointment 되게 파워풀해.
그거에 대한 서포팅으로 지금 anger와 비교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제너럴에서 스페시픽으로 우리 지문도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relationship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relationship이 뭐야라는 거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뒤에 문제도 있지만 relationship 나왔네? 어떤 relationship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나올 거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뭔가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두 개의 감정이 다 나온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how one can be used more constructively than others. constructively도 뭐예요? positive한 거죠. 그죠? powerful force고 constructive 하대. 하나가. 한쪽이 the other보다 하고 지금 두 개를 줬어요. 그럼 one하고 the other이 뭐지? 궁금하잖아요. 이게 general words예요. 뭐지? 하고 봤어요. 근데 이미 위에서 두 개를 지금 얘기했잖아요. anger하고 disappointment 했으니까 one, the other 했을 때 얘네 짝을 찾아줘야 돼요. 이게 지금 키워드 매칭이에요. one이 뭐고 the other이 뭐지? 뒤에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봐라고 그 작년 문제의 캣의 그 비유처럼 지금 요거를 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해해 보세요라고 했을 때 뭐예요? 아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disappointed in you 하는 거가 자, constructive 하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constructive 하대라고 하면서 뭐예요? Think back how you reacted as a child if your parents said I'm very disappointed. 그러면 constructive가 어디랑 매치가 되는 거예요? disappointed예요. Instead of I'm angry with. 뭐뭐 대신이잖아요. 그죠? 그 angry를 그 부정하고 disappointed를 지금 긍정해 주는 거죠. 그게 얼마나 constructive 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instead of를 정확히 그 의미를 간파하는 것도 여기서 필요합니다. 양쪽에 어디에 포커스를 둔 거야라는 거가 여기서 이제 판별이 나고요. 똑같은 부분으로 지금 although가 지금 여기서 쓰였어요. instead 대신에.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뭐뭐는 이렇게 하지만 expressing 뭐가 되겠어요? 얘는 create defensiveness, increase the out of, stand off. 얘는 뭐예요? 부정적인 거잖아요. 우리는 뭘 찾아요? constructive 한 걸 찾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게 지금 constructive 한 게 되죠. constructive 한 거 굉장히 더러워졌군요. 얘. 그죠? 나름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제가 굉장히 혼란하게 썼네. 빨간색이었군요. 자, constructive 한 거, disappointed 하고 요 구조에서도 보니까 뭐예요? constructive 한 거는 여기 들어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disappointment가 되는 거죠. 이렇게 키워드 라인을 찾는다라는 거. 이거는 패러럴 구조 속에서 비유 속에서 지금 찾아가는 딱 18년 그 지금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워드 그 내용의 통과 요거까지 지금 다 보신 겁니다. 자, can serve a more tactical purpose. 이것도 지금 긍정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more tactical purpose를 한대요. 이거 지금 constructive하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전략적으로. 잘못을 했어. 끝이 아니라 tactical purpose. 아주 전략적인 목적을 가지고 뭐 한다? encouraging. 얘도 뭐예요? 얘도 constructive하네. 그죠? 그래서 위에서 얘기했던 constructive하다, 한쪽이 constructive하다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끌고 가시면 얘네들이 다 걸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 지금 낚이는 거예요. 그물로. constructive 쪽으로. 그죠? 그렇게 내 키워드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인하는 거죠. 계속 얘가 구체적으로 계속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키워드의 반복인 거예요. 그럼 옷은 다르나 그 안을 들어가면 지금 키워드가 똑같은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한다? Whether she wants to change her position.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얘가 reduce negative feelings 하잖아요. constructive 하네요. 그죠? 그래서 순서를 뒤에 게 disappointment, 그것만 찾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앞뒤로 포진해 있지 않군요. 키워드 라인이 처음에 anger하고 disappointment 얘기한 다음에 one, the other 중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블랭크를 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 2번 정도 생각하고 지금 이걸 선택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쿨루는 굉장히 많이 들인 이제 블랭크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냥 해석만 가지고 한다면 이것도 말되는 것 같고 저것도 말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조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서술형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어요. 지금 disappointment가 왜 일어나느냐라는 걸 물었는데 아주 그냥 적절한 키워드가 나왔네요. Research shows that one cause of disappointment. Why에 대한
그 시노님은 뭐예요? cause, reason, purpose 다입니다. 그게 지금 시노님의 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purpose를 얘기를 해요. 목적이 있어?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cause가 되고 reason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묻는 유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의 글들이 되게 원인 파악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뭐가 문제야? 그럼 원인이야. 무엇을 해? 목적이 뭔데? 이게 다 이유를 묻는 거다. explain why에 해당되는 모두 다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답은 어디에 찾았으면 돼요? 여기를 그냥 paraphrase 하면 돼요. 그래서 이 과제는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는 explain 과제에 대해서 general specific으로 써보는 지금 연습을 하는 과제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갖다가 쓰시면 되는데 패러프레이즈를 많이 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얘도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이거는 왜 일어나냐면 the speed of the process 때문이야 라고 NP로 딱 제너럴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스페시픽하게 풀어줬죠. 아주 그냥 전형적인 우리가 답을 쓰는 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negotiation이 진행되고 너무 quickly 하게 끝나면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죠. 스피드 얘기를 제너럴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무슨 단어가 나온 거예요? too quickly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너럴에서 스페시픽으로 논리가 전개되면 단어도 어떻게 된다? 제너럴 했다가 그 다음에 스페시픽으로 확 풀어져요. 이게 바로 키워드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feel dissatisfied. 얘는 뭐에서 온 거예요? disappointment에서 온 거예요. 그거를 다르게 어떻게 표현했어요? dissatisfied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제가 그래서 디렉션을 dissatisfied라고 쓸까 하다가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이게 disappointment라고 이제 캐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혹시 몰라서 이제 처음이니까 똑같은 단어를 써준 거예요. 그래서 디렉션에서 다른 시노님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키워드 라인을 정확히 잡고 가면 혼동되지 않고 그게 그거다라는 그 지점을 정확히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자 그랬을 때 그래 뭐 빨리 끝났어. 그런데 뭐라는 게 정보가 그 다음에 더 나오죠. 어떤 정보가? 의아해 한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좀 더 했어야 되나? 뒤를 조금 더 밀었어야 되나? 라는 뭐예요? 뭔가를 내가 놓친 것 같아. 요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내가 답의 영역을 찾았어.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답안에 쓸 때는 어떻게 돼요? 뭐 push it harder. 이렇게 쓰기는 이건 굉장히 스페시픽한 거잖아요.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한 기회를 놓친 게 아니야 라는 generalization. 요게 여러분들이 답안 쓸 때는 필요한 거예요. 그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시노님 공부하시면서 계속 또 가져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missed opportunity라는 것은 이 지문에 있는 push it harder 할 거라는 요거에 대한 뭐가 되는 거예요? 시노님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제너럴한 시노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딩을 하고 라이팅을 하는 거에 가장 뭐죠? 보석을 이렇게 이렇게 목걸이를 만들려면 줄을 쫙 꿰야 되잖아요. 그 보석이 되는 그 알이 되는 게 바로 키워드고 키워드의 시노님 라인즈 그것들을 내가 얼만큼 많이 갖고 있느냐 그거다라는 거를 이제 오늘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예를 들었죠. 시험 문제를 빨리 푼 애들은 가장 디서포인먼트가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이 막 빨리 끝났어요. 확 나가버리시죠. 후회 없이 나가시나요? 나가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내가 이걸 좀 더 볼 걸이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런 예시까지 했는데 요건 안 하더라도 지금 요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 예시까지 써주실 필요는 없어요. 요약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고 자 속도라는 게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시노님을 내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속도 관련해서는 뭐 페이스도 있고 스피드도 있고 벨로시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거를 가지고 내가 다르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이고 과정이 quickly하게 끝났다고 했잖아요. 뭐 quickly의 다른 표현들을 갖고 있으면 내가 다르게 쓸 수 있잖아요. 요건 간단하기 때문에 뭐 거의 그대로 써도 이제 크게 이제 다름이 없지만 쓰는 방법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관련된 시노님들을 항상 찾아보고 내가 리라이팅 할 때 그것들을 활용해보고 이렇게 계속 하시면 눈에 들어오고 이런 시노님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있으면 리딩도 되게 빨라지고 아까 제가 이제 비슷한 그 시노님들 계속 찾아간 것처럼 키워드가 굉장히 그 라인이 정확하게 빨리 보입니다. 그래서 vice versa, reading과 writing에 둘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노님을 이제 외우시기를 이제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답을 체크해 보면 anger하고 disappointment가 순서가 바뀌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순서에 따라서 아예 점수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크리티컬한 문제였다. 이거 자, 쓴 거 봅시다. Participants in negotiation feel disappointed
in case 뭐뭐한 경우에 뭐뭐 때문에라고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경우라고 조금 더 다르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in case of보다 조금 더 제너럴하게 표현하면 뭐 due to 아니면 because of 이렇게 쓰셔도 무방은 해요. 자, 빠른 진행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겠죠. 빠르다라는 게 꼭 키워드로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 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때는 to explain이 됐든 이런 트랜지션을 넣어주는데 그 트랜지션을 또 제가 시노님으로 드렸죠. 근데 뭐 많이 안 갖고 있어도 되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줬어요. 지난번에 7, 8월 때 드렸기 때문에 또 담뿍 애정을 담아서. 그래서 서포트하거나 엠파시스하거나 example를 하는 게 다 뭐다? 이게 다 스페시픽한 서포트를 드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거를 왜 다 드렸어요? 여러분 리딩에서는 얘네 다 만나요. 얘네들이 있을 때 조금 더 설명을 하는구나. 이건 조금 더 강조를 하는 거다. 이런 방식으로 support, emphasis, example 되는 게 다 스페시픽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위에 뭐가 있다? general statement가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쓸 때 필요한 시노님이 여러분들이 또 리딩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드렸습니다. 쓸 때는 한두 개만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to explain upon the quick conclusion of the negotiation. 빨리 끝났다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자, 사람들은 어떤 경향이 있다? 뒤에가 이제 문제죠. 뒤에를 여러분들이 잘 쓰셨을까 싶어요. 내가 조금 더 뭐를 놓쳤을지도 몰라. 좀 더 잘했었으면 좋았을 거리에요. 뭐를 위해서? better outcome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잘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이 들어가 줘야 되고, 내가 뭐를 놓쳤을지도 몰라. 이랬을 때 가정법 가고 완료. 가 들어가 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의 문법 실력이 이제 빛을 발하는 거죠. 이런 표현들로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됐죠? 너무나 심각하신데요. 그죠? 많이 놀라셨나요? 직강 오셔서 김수가 이렇게 이쁜 줄 몰랐다. 영상에서 봤을 때 막 이런데 제가 고1 때인가? 고2 때 제가 TV 출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뭘 출연했을까요? 토론,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생들 나와서 토론하는 거를 했어요. 국어 선생님이 너 말 잘하지 이래가지고 갔는데 막 선생님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야, 너 진짜 잘했다. 막 텔레비전에 대한 거였는데, 근데 저는 완전히 그날 절망이었어요. 내가 저렇게 못생긴 줄 몰랐다. 아니 TV를 봤는데 얼굴이 진짜 2배로 나와요. 코도 2배고 눈도 이렇게 돼 있고 진짜 충격이었어요. 사춘기 때. 그때서부터 그런 나에 대한 자신감은 어디로 가버리고 이렇게 목표를 항상 높게 설정하고 막 달려왔는데 그 외모에 대한 이것이 굉장히 저한테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 강의를 많이 모니터링 하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강에 오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08년 이전에 이런 유형들이 좀 났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서술이라고 하기는 요즘 유형의 서술은 아닌데, 요것도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키워드 라인 어떻게 지문을 보는지를 찾아가기가 되게 좋아서 05년 이제 서울 10번 문제 유형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칼럼을 넣는 것인데, 여러분들 연교론에 보면 그게 있죠. 인포메이션 트랜스퍼링 하는 게 있죠. 이것을 표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도표 문제 있죠. 걔도 인포메이션을 도표로 옮긴 거고, 이제 한번 이제 7점짜리 문제로 나왔던 이제 차트 문제는 뭐예요? 그 표에 있는 것을 또 다시 내가 줄글로 또 인포메이션을 트랜스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가 나왔듯이 여러분들이 뭐 이런 정도 키워드 라인이 한 3개 정도 있는 지문이다 그러면 이렇게 파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키워드 라인이 2개, 우리 첫 번째 지문도 키워드 라인이 3개였다고 보면 돼요. 그죠? 보통 한 3개까지는 나온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키워드 라인은 2가지가 나오고, 결국은 뭐냐면 중간에 릴레이션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 둘이 무슨 관계인데? 라는 거를, 그게 바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서부터 더 복잡하게 나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이해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테일 과제 중에서 인포메이션을 찾아내는데 이거는 트랜스퍼하는 이제 08년 이전의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가 뭐를 지칭하는지 키워드와 리피티션을 계속 좀 찾아가셔야 돼요. 이건 이제 그 레퍼런스라고 하는 게 이제 지시어, 뭐 대명사 이거를 넘어서 키워드 리피티션을 계속 찾아가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번호를 했죠. 일단
1번은 뭐예요? 어떤 단어인데고 2번 칼럼은 뭐냐면 언제 그런지예요. 자, relation을 제가 3으로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relation을 얘기를 하는 건지, relation의 유형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오늘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패러그래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보는 방법 똑같습니다. 뭘 알고 싶은지예요. 자, 그런데 뭐예요? 엑스퍼트한테 물었다예요. 리서치를 했어요. 아니면 서베이를 했어요. 다 전문가들한테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토픽은 무엇을 물었는지에서 나와요. 무엇을 연구했는지가 토픽이에요. 그리고 나와야 될 건 뭐예요? 결과예요. 결론은 어떤데? finding은 뭔데가 나옵니다. 그거 위주로 질문을 보시면 정확하게 꼭 봐야 될 질문만 보시게 되고 우리가 그 대하는 모든 문제는 꼭 필요한 거죠. 핵심적인 거를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에 다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문을 똑바로 보면 여러분들이 과제도 이제 과제에 필요한 그 과제 해결에 필요한 답이 있는 영역도 정확히 내가 도출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확한 리딩이 안 되면 제가 말씀드린 정확한 리딩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거예요. 키워드 라인을 정확하게 찾아가는.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라이팅을 정확하게 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엑스퍼트한테 물어본 게 What the words people look up say about them. 이게 바로 relation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단어들이 이 사람들이 찾는 이 단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알고 싶다예요. 자, 그런데 봅시다. 그래서 웹스터라는 96년도에 이게 온라인에 들어오면서 자, 뭘 할 수 있었다? 말할 수 있었다. 아까는 뭐라 했어요? 텔이라고 이번에는 say라고 그러고 이번에 텔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뭘 알고 싶어요? While users a way to tell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While users are looking up 이게 뭐예요? 찾은 단어죠. 단어와 when they were doing it 언제 그것을 하는지 그게 언제 그것을 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온 정보는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라는 거를 알고 싶었고 그런데 데이터는 지금 뭐가 나온다고 한 거예요? 어떤 단어를 찾는지 그리고 언제 그렇게 하는지예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는 3개의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럼 얘 3개의 지금 관계를 지금 파악을 하셨습니까? 단어가 무엇인지 언제 찾는지를 가지고 뭐를 지금 알고 싶은 거예요? 그 단어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뭘 얘기를 해주는지 관계를 알고 싶다예요. 그래서 지금 what의 라인이 있고 when의 라인이 있는데 지금 중간에 뭘 얘기해 주는지는 지금 안 나왔어요. 서포팅 통해서 그게 지금 나올 거예요. 그게 추가적인 아이디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가 되고 아이디어가 되고 그게 파악이 되면 이제 메인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언제 무엇을 찾는지가 3가지가 나오죠. 그죠? 3가지가 나와요. 그거를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뭘 이해하는지 어떤 관계를 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 보세요. 엑스퍼트한테 물었을 때는 뭐가 중요하다? finding이 중요하다. 트랙했습니다. 자, 트랙했습니다. 그리고 notice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이게 알아낸 거거든요. 그죠? 자, 어떤 단어였어요? 언제고 간에 그냥 아무 때고 간에 affect나 effect는 찾아내더라예요. 이게 언제 뭐는 동사로 사용되고 뭐는 명사로 잘 사용되는 거. 이건 뭐예요? 언제 그 usage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generalize 하는 이제 방법인 거죠. usage를 알고 싶어서 그걸 지금 쓰라고 했으면 그렇게 썼어야 되는 거죠. 제가 이번에는 이제 드렸지만 자, 그리고 자, relationship이 있대. relationship이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이건 굉장히 제너럴한 단어라고 했죠.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자, 그래서 언제 무엇을 찾는지가 나왔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이럴 때 찾는 거예요. 뭐뭐를 하기 위해서. 그죠? usage를 알고 싶어서. 그래서 그 둘의 관계는 뭐다? 이런 목적 때문에 언제 이런 단어를 찾는다요. 그래서 관계는 뭐예요? 목적이에요. 왜 찾는지 이유예요. 그게 지금 말하고 싶은 관계예요. 이런 경우에 찾습니다. 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relationship between the words you look up and what is going on the words예요. 자, 보겠습니다. 단어를 찾는데 그때 우리가 한쪽 라인이 사실은 뭐였어요? when이었잖아요. 언제 찾는지였잖아요. 그죠? 근데 what is going on in the world예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언제냐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세상에 벌어졌을 때 이런 단어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when line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제 파악을 하셨으면
이제 이해가 잘 되시겠죠, 그죠? What is going on in the world? 이게 무슨 뜻이래? 라고 봤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이제 파파라치 때문에 죽었을 때, 그죠? 그런 이벤트였을 때 요거를 파파라치란 단어를 찾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what is going on in the world 라는 것이 다른 말은 뭐예요? 세상에서 무엇인가 벌어졌을 때 그 단어를 찾아요. 왜 그 단어를 찾아요? 구체적으로 더 나온 정보가 있습니다. 그 정보는 뭡니까? 새로 이 단어를 뉴스에서 들었을 때 to find out what they mean.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싶어서예요. 새로 들은 단어를. 그죠? 첫 번째 패러그래프는 뭐에서 모두 다 아는 단어예요. 그런데 유세지가 궁금해서 찾아보는 거였고, 두 번째는 뭐예요? 새로운 그 이벤트가 무엇인가 세상에 이벤트가 생겼는데 그거에서 새로 나온 단어를 뉴스에서 듣고 그게 무슨 뜻인지 찾아보는 거죠. 그죠? 그 뜻이 이제 숨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목적, 찾는 목적이 뭐다? 그 관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익숙한 단어예요. 익숙한 단어인데 이것을 뭐 때문에 찾냐면 clarify their sense of definition. 정의가 궁금해서 한대요. 그 단어가 뭐가 있었어요? marriage랑 love예요. 근데 어떤 때 찾았던 거예요? when이 우리가 위에서 있었잖아요. 첫 그 패러그래프에서 토픽이 언제 무엇을 찾느냐. 그것들의 관계를 알고 싶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라인을 갖고 계속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문단을. 그죠?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찾고 왜 찾는지는 나왔어요. 그럼 when이 없잖아요. 그죠? when이 뭐로 나왔어요?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무슨 샘섹스 메리지를 그 법원에서 디베이트를 했을 때 법에 대해서. 그죠? 이게 when이에요. 그죠? 그리고 발렌타인데이 때 이것도 when이에요. 어떤 스페시픽한 이슈가 있거나 이벤트가 있을 때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이해가 됐다면 그게 제너럴라이즈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거를 describe 하십시오 했으면 여러분들이 some event나 이슈가 있을 때는 familiar words도 to clarify the sense of definition 하기 위해서 찾는다. 이렇게 서술을 하셨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냈으면 굉장히 어려웠겠죠. 제너럴라이즈 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다가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죠? 잘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 라인을 찾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은 쓰는 문제가 걸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잘 찾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affect랑 effect는 뭐다? 아무 때고 찾는다. 뭐 하기 위해서? usage가 알고 싶어서. 이게 general term이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될, 쓴다고 한다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무엇인가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을 때 뉴스에서 들은 거에 미닝을 어떻게 하기, 뭐 하기 위해서 지금 다 목적을 얘기를 했죠. 그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까 뭐였었죠? 파파라치였죠? 그래서 그거 했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건 뭐였죠? familiar words인데 어떤 이슈나 end였죠? 제가 수정했습니다. 여러분 지문에 있는 게 맞아요. 이벤트가 있을 때, 그럴 때에는 marriage나 love를 찾더라. 원래는 요것도 지금 제가 2번, 3번 이렇게 해서 블랭크를 더 드리려고 했는데 디렉션 쓰기가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relation은 제가 relation이라고 지금은 썼지만 이 안에 내용이 보면 다 뭐예요? 목적이죠. 목적. 그래서 만약 문제가 목적을 쓰십시오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다 썼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제가 relation 말고 purpose라고 썼다가 여러분들 혹시 캐치를 못하실까 싶어서 relation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문에서 relation이라고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지문에서 이해한 건 뭐가 돼야 돼요? 아, 목적이구나. 이러한 목적으로 하더라라는 게 그들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 없으면 언제고 이것을 찾아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게 있는 파트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라? From the passage 하라 그랬죠. 요것도 잊어버리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변형을 하셨어요. 패러프레이즈를 하셨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갖다 쓰는 문제였습니다. 그분에게는 이제 고난도 문제, describe 해라 라는 문제를 드렸으면 맞추셨을 텐데 요거는 이제 그냥 갖다 써라 했더니 틀리셨어요. 자, 그래서 어디를 갖다 쓰면 됩니까? To clarify their sense of the definition이에요. 이 there은 단어들, familiar words를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요렇게 찾아가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you're ready예요. 항상 지문을 볼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를 설명드렸는데 일단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문이 항상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단어가 별로 없죠.
첫 번째만 단어 많고 그 다음엔 단어가 없어. 첫 번째 단어도 다 알 필요도 없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해석하기는 조금 무난한 거 가지고 오늘 지문을 보는 방법과 쓰는 키워드 찾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걸로 끝났으면 좋겠죠. 마지막 문제. 일반 영어만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약 과제인데. 요약 과제는 최근 3년간 이런 형태로 이제 굳어져서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 topic sentence를 써라. 그리고 supporting ideas를 써라. 죄송합니다. 3가 아니다. 2인데 제 사용의 흔적이 아주 여실히 보이네요. 2입니다. 2. 그리고 concluding sentence를 줘라 라는 거. 자, 우리가 서머리 하는 방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7, 8월에 그 서머리 과제 45개를 하실 때 여러 개가 있어요. 지문의 흐름대로 쓴 것도 있고 메인 아이디를 올리고 뭐 이렇게 서포팅을 쓴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과제는 뭐다? 요 형태로 쓰십시오 하고 폼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요 폼에 맞게 쓰셔야 돼요. 그러면 토픽 센텐스를 줘라 했는데 몇 개 써라? 하나만 써라라고 했으니까 센텐스 하나로 구성을 하셔야 되고 conclusion이 아니라 concluding sentence가 a concluding sentence니까 하나의 concluding sentence를 하셔야 돼요. 요 구성 점수를 어기시면 점수를 감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서포팅을 그래서 2개라고 했잖아요. 08년 이제 디렉션이 2개이기 때문에 2개를 드렸어요. 개수가 나오면 더 좋다. 그죠? 정보 나누기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거에 맞춰서 지금 이제 봤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서머리 과제는 라이팅 과제인데요. 이건 수능에도 있고 우리가 08년 이전에도 이 과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를 보는 과제냐면 오버럴하고 로지컬한 플로우 오브 파스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지컬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제너럴이 있고 서포팅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픽 센텐스가 있고 서포팅이 들어가는 게 바로 로지컬한 플로우라고 보시면 되고 오버럴 하다라는 건 뭐예요? 요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주 디테일하게까지 가지 않고 이제 분량으로 정한 거죠. 지금 워드수를 안 주니까 4줄 안에 들어갈 수 있게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컨클루전은 우리가 구성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트랜지션을 써주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고 트랜지션도 보시면 컨클루전의 내용이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토픽 센텐스가 뭔지 컨클루전이 뭔지 개념이 안 서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7, 8월에 이렇게 해보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거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이 지문을 보는 거나 쓰는 게 확연히 다릅니다. 정보를 나누는 게 틀려요. 자, 그래서 트랜지션을 가지고 우리가 아까 서포트했던 트랜지션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알았던 것처럼 컨클루전에 올 수 있는 트랜지션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컨클루전을 하거나 서머리를 해주거나 리스테이먼트를 해줄 수 있는 것들 있죠. 또는 cause and effect나 result를 나타내는 as a result, in effect 이런 트랜지션들도 있어요. 얘네들도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것들을 다 해보니까 이러한 이펙트가 있다. 이러한 리절트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보다 결론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도 결론이 되는구나 알 수 있고요. 처음에 토픽 센텐스에서 거의 메인 아이디어를 다 드러냈어. 그러면 다시 그냥 결론에서 리스테이트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냥 뭐 비슷한데 서머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서포팅의 내용들을 그리고 이 컨클루전은 그래서 결론이 뭔데 전망을 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전망을 이제 결과가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변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럴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있죠. 전망들을 내놓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전통적인 컨클루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컨클루전의 정보를 가지고 이게 어떤 내용의 컨클루전인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트랜지션을 써주셔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나중에 제가 라이팅 세미나 때 고쳐드리기는 하겠지만 모델 버브 여러분들이 그 조동사를 쓰는 것도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정확한 의미를 전달을 하는 거거든요. 어때요? 요약이 녹록치 않죠? 그냥 4줄만 채우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미닝을 이제 담을 수 있게 하려면 이런 것도 준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도 정확히 나누시면 되죠. 어디가 결론이야? 어느 부분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약 지문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보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드리죠. 어디까지가 토픽 센텐스고 어디까지가 서포팅 2개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서포팅 이렇게 1, 2로 나누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번에는 패러그래프를 다 나눠드렸죠? 이걸 합치면 조금 더 어려워져요. 여러분들이 나눠야 되니까 제가 나눠드린 거예요. 이게 컨클루전이구나.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체 구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첫 번째 topic sentence를 패러그래프를 읽었을 때 전체적으로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women entrepreneur에 대한 비즈니스 인바이러먼트가 어떻게 됐다? 변화됐구나 라는 게 지금 토픽이다. 그래서 토피컬라이제이션을 먼저 해요. 얘는 다 뭘로 이루어진 거예요? 키워드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리딩 패러프레이징이 이제 되시면 이제 빠르게 쓰실 수가 있죠. 그리고 두 개를 리스팅을 하라고 했어요. 그 변화가 있는데 변화를 지금 두 개를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 여성 기업가들이 이런 성취를 했구나 라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 거는 뭐예요? 회사와 정부들이 어떤 태도의 변화가 있었구나. 태도라는 것도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제너럴라이즈 한 거예요. 전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바뀌었어. 그걸 태도가 바뀌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제너럴라이즈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점점점 갈수록 이제 서머리를 잘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짧게 이제 그 프레이즈를 해놓고 패러프레이즈를 이렇게 짧게 해놓고 그 내용을 이제 쭉 풀어서 쓰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단어가 왔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그 제너럴라이즈를 했냐 하면 지문을 보면서 키워드들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봤던 지문을 표시하는 방식과 어때요? 동일해요. 요약도 동일해요. 지문은 더 쉬워요. 더 쉬워요. 사실상 리딩은 더 쉽습니다. 쓰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키워드를 건졌으나 어떻게 그 네 줄 안에 꾸겨 넣을 것인가, 이제 그게 관건이죠. 이제 그거는 이제 앞으로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despite 어떠고 저쩌고 하는데 이런 거 다 안 쓰셔도 돼요. 사족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라이팅 세미나 때 가면서 이제 쭉 말씀드릴게요. 건질 건 뭐예요? 여성 기업가들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데 어려움이 되게 많았대. barrier 하면 difficulty로 여러분들이 제너럴라이즈를 하셔야 돼요. 어려움이 있었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나? 근데 중간에 이런 어려움이 많았는데, 자, topic sentence 분별하는 방법칙이 있었죠. however 다음에 topic sentence가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topic sentence를 구분을 못하시면 지문을 읽어 나갈 수가 없고 읽어 나갈 수는 있죠. 키워드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키워드의 그 뿌리는 어디서 나와요? 토픽 센텐스에서 나와요. 토픽 제시한 가장 제너럴해서 얘가 뿌리가 점점 이렇게 잔뿌리로 쫙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픽 센텐스를 못 찾으시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토픽 센텐스는 뭐다? however 다음이에요. hostile business atmosphere, 얘 어디서 왔을까요? barrier가 있었구나. 이게 지금 여기 묻어 있으니까 굳이 barrier 쓰실 필요 없어요. 여기 다 묻어 있는 거예요. 앞에 배경들 지금 쫙 가지고 왔어요. 자, atmosphere이 변화됐습니다. 그럼 woman entrepreneur는 어디 갔어요? 얘는 어디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얘는 키워드 버려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어디 들어가 있어요? this hostile business에 들어가 있어요. hostile 누구한테 hostile 한 건데요? women? 기업가한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 버리는 게 아니라 이게 토픽 센텐스지만 얘 키워드 같이 가지고 와야 돼요. 그죠? 이렇게 이제 건졌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갑니다. 자, 그런데 밑에서 그 내용이 벌어지는 거는 변화에 대해서 벌어져요. 그러면 변화가 나오면 뭐에 포커스를 맞추셔라? 결과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돼요. 이전 거를 써야 할 수도 있어요. 대조적인 경우. 그러니까 18년 그 요약 지문을 제가 이제 그 모방해서 요거는 이제 그 발췌를 한 건데, 그때는 어땠어요? 옛날에는 ordinary 그 object를 했는데 지금은 extraordinary인데 ordinary를 한다라는 변화가 있죠. 그거는 그 포인트는 써줘야 돼요. 그죠? 근데 포커스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뒤에 변화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이전 내용은 없어요. 뭐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코노믹 베네핏을 가져왔다라는 게 있고, 이게 굉장히 제너럴한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뭐가 된 거예요? 아주 위대한 그 여성 기업가들이 있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예시가 여러 명 나왔죠. 그러면 내가 뭘 쓸 것인가를 봐야 돼요. 내가 이 예시를 쓸 수 있으면 이렇게 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만 써야지. 그 중에 뭐가 있었어요? all over the world라는 것도 살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라는 걸 살려줘야 되니까 캄보디아가 들어간 얘를 이제 건지는 거죠. 뒤에 워싱턴 어떠고 이런 거는 엄청 길잖아요. 그러니까 요약이라고 했을 때는 예제가 나오면 그 중에 이제 한두 개만 갖다 쓰는데 그 중에서 좀 더 간략한 쪽으로 선택을 해서 이제 쓰시면 되는 거죠. 이 예제가 없이도 의미가 통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제까지 써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선택을 한 거죠. 자, 비즈니스 benefits to economics라는 제너럴이 어떻게 풀어졌어요?
위대한 여성 기업들이 나왔다. 그리고 그것이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었다야. 그런 비즈니스가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이 되죠. 실크 프로덕트, 그리고 아트 앤 주얼리 이런 거 있어요. 이거 다 써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체적인 거에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 기업가가 있고 이 사람의 이름이 나왔고 지역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품목이 나왔어. 프로덕트까지 나왔어. 실크 프로덕트 나왔어. 그리고 아트 앤 주얼리 나왔어요. 요거 뎁스만큼 점점 상세한 거예요. 그러면 불량하고 생각해서 얘네들은 버리고 어디까지 쓸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뒤에 분야랑 프로덕트까지 쓰면 너무 크잖아요. 근데 이름까지 안 쓰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위대한 여성 기업가라는 게 서포트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써주고 월드와이드라는 걸 서포트를 해주려니까 캄보디아 정도 나라까지만 가주는 거죠. 프로덕트까지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에 제너럴에서 얘기했던 월드와이드 그레이트 women 그 기업가까지만 지금 서포트를 해주면 되니까 이 정도로 지금 예시를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다 버리고 이 정도 지금 키워드를 건진 거고요. 자, 두 번째에서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런 위대한 기업가가 나왔다는 게 변화예요. 그죠? 전에는 되게 적대적이었는데 그게 변해서 지금은 위대한 기업가가 나왔습니다. 여성 기업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서포팅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corporations랑 government들이 인들 비즈니스 오너십 했던 것들을 했던 것을 그것을 트레이딩 하는 것이 경제적인 이점을 가져온다라는 걸 알았어요. 이거 굉장히 제너럴하게 썼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뭐예요? 결국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다? 걷어들였다예요. 변화의 내용은 however 다음에 와요. 다음에 와서 그 전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이 obstacle들이 어떻게 했냐면 비즈니스의 growth를 막았는데 마켓 이런 것들 education, networks 이런 것들을 막았어요. 그러면 지금 corporations 얘기하고 government 얘기했죠. 이 파트는 뭐에 대한 거예요? corporations 얘기예요. 기업들이 자기네들 resource, 마켓이나 캐피탈, 자본이나 이런 것들의 액세스를 막았다. 되게 적대적으로 했다라는 지금 얘기가 지금 나온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as well as inadequate regulation 얘는 누구에 해당되는 거예요? government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전에는 이랬어요. 근데 however 다음에 변화의 요소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겹칩니다. 키워드들이 cooperation이 어떻게 됐다? supply chain을 이제 열기 시작했어요. 이 supply chain은 뭐랑 지금 상통하는 거예요? 위에 있었던 market, capital 이런 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기업 비즈니스 리소스 중에 하나를 열기 시작했대요. 그러면 앞에 거 써줄 필요 없죠. 뒤에 거만 해주면 되죠. 이런 리소스들을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전과 이후에 변화가 있지만 그것을 써줘야 될 때가 있고 뒤에만 써줘도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기출 같은 경우에는 그 extraordinary라고 ordinary가 대조가 되고 두 개를 다 써줬어야 되는 거였고 지금 이 서포팅 같은 경우는 뒤에 거만 써줘도 충분히 다 앞에 것까지 커버가 되는 거죠. 전에는 공유를 안 했는데 지금은 액세스가 가능하게 해준다. 라는 거니까 액세스 가능하게 변했다. 이젠 그렇게 한다만 써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regulation은 뒤에 어떻게 됐다? dismantle regulatory barriers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규제도 완화한다. 그럼 그 얘기만 써주면 지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내용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키워드를 건졌을 때 뒤에 변화만 건져주면 충분히 다 서머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women 비즈니스 계속 이어가 되겠죠. 이 토픽은 비즈니스 오너스가 그러면 그 여성 기업가라는 걸 또 다르게 표현을 했죠. 이 지문 안에서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 가니까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쓰실 때는 한 2개 정도는 체크를 해놓고 그 2개를 번갈아서 쓰시는 전략. 3번을 써야 돼도 2개를 갖고 번갈아 쓰면 repetition 좀 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키워드들도 이제 체크를 해놓으셔야 되는 거죠. 자, 인정을 받는데요. 뭐로? vital players. 이 키워드가 꼭 들어가 줘야 되죠. 뭐에 있어서? economic, emerging economics. 경제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된다? 아주 중요한 players, 같은 동료 멤버로 인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players를 뭘로 표현할 거야? 저는 generalized members 썼습니다. 그래서 players는 뭐야? 메타포릭한 표현이죠. 근데 우리가 답을 쓸 때는 어떻게 해라? 리더럴하게 쓰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이제 필요한 것들이 우리가 주요한 키, 아까 바이탈 있었죠? 바이탈 대신에 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문에서 나와도
다 똑같은 내용이구나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의 팁, 자, change가 있었다 있죠. 그래서 change는 여러분들 항상 생각을 하세요. 지문 안에서 change가 있어요. 이제 시노님의 영역을 알려드립니다. 플러스의 change가 있고 마이너스의 change가 있어요. 그죠? 플러스의 change는 개선이에요. 마이너스 change는 계약이죠. 그럼 계약에 관련된 안 좋아져서 worsen한 시노님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개선된 거는 improve된 시노님이 엄청 많아요. 여기서는 어떤 change예요? improvement죠. 그러면 정확하게 써줄 수 있는 거죠. 개선되었다라고 써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노님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변화라는 건 굉장히 뉴트럴한 단어예요. 그랬을 때 글 안에서 얘를 긍정적인 변화로 받는지 부정적인 변화로 받는지에 따라 여러분들은 굉장히 정확하게 패러프레이즈를 해서 다시 또 서머리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쓴 거는 네거티브한 비즈니스 인바이러먼트하고 여성 기업가라는 게 꼭 나와야 되죠. 어떻게 됐다? changed가 아니라 improve 됐다라고 이제 써줬습니다. 자, 그래서 change에 대한 여러분들이 시노님을 찾을 때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하십시오라는 거고요. 자, 첫 번째 서포팅은 뭐였어요? great business가 어떻게 됐다? establish 됐습니다. 나왔습니다. 성과가 있습니다. 성과에 대한 아웃컴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라는 표현이 꼭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국제적인 게 아니라 여성 기업가들에서 세워졌고 such as나 like를 써서 example 하나만 써줍니다. 이 사람과 같은 검색해 보니까 진짜 나오더라고요. 이 분야에 되게 유명하신 분인 것 같아요. in Cambodia까지 써주시면 서포팅이 되겠죠. 자, 그리고 corporations하고 government 두 쪽이 다 변했기 때문에 이제 상관적 부사를 써서 나론이 버럴수를 가지고 둘 다 이렇게 했습니다. 를 표현을 했어요. 근데 주체는 양쪽이고 그 주체가 무엇을 했는지 내용이 되게 틀리기 때문에 앞부분에 나론이 버럴수를 써줬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나론이가 들어왔을 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어 동사 도치돼야 되잖아요. 부정어 도치해야 돼서 do more increasingly라고 했으니까 more corporations 라고 써줬죠. 더 많은 기업들이라는 게 정확히 들어가줘야 되고 share business resources supply chain이라는 건 굉장히 구체적인 단어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서머리를 할 때는 resource, business resources 이게 바로 generalize 하는 거고 그게 여러분들도 시노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 supply chain만 쓰면요. 지금 여기서는 점수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위에 있는 그것들을 포괄하지 못해요. supply chain은 지금 오픈하기 시작했는데 이건 하나의 예시지 요 위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market, capital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의 액세스를 다 그 방해받았는데 이제 supply chain을 열기 시작했어. 이 얘기는 뭐예요? supply chain을 열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이 비즈니스 리소스의 액세스를 같이 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거를 제너럴라이즈해서 써줘야 돼. 안 그러면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서플라이 체인을 쓰는 것보다는 더 정확한 내용보다 리소스를 이제 쉐어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자, 가버먼트도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more deregulate. 자, more corporations 했는데 또 more governments 하기가 또 repetition으로 느껴지니까 그 more를 어떻게 했냐면 그 투부정사 안에 넣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죠. 투부정사는 그 분리될 수 없다고 하지만 부사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 투부정사에 있는 동사를 정확하게 강조한다는 거를 하기 위해서. 그죠? 그렇게 썼습니다. For women owners라고 바꿔줬습니다. 자, in a words 한마디로 하자면 그래서 결론 부분은 좀 이렇게 트랜지션을 넣어주십시오. 라는 거고요. 아까 emerging economy를 뭘로 바꿨어요? growing economy는 recognizing 하기 시작합니다. 자, paraphrase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 명사를 동사로, 동사를 명사로. 이제 그거를 했고요. 여성 기업가들을 뭐로? 아까 vital players를 어떻게? essential members로 아주 generalize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뭐 똑같이 갖다 하셔도 점수는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연습을 해야 굉장히 자연스럽게 서머리하는 게 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바꿔 표현하는 거를 몇 번? 10번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연습하시고 싶으세요? 드립니다. 저는 더 연습할 거. 우리 7, 8월에 또 작년 요약 문제를 가지고 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 기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스터디 구성은 발표를 안 했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라이팅 세미나 때 좀 준비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이제 카페에 고지를 하거나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제 스터디가 있으면 먼저 말씀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7, 8월에 열심히 스터디를 해왔는데 그 분위기를 이제 계속 이어서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요약까지 잘 하신 분들 제가 그 발표를 했는데 저한테 정보를 안 주시더라고요. 상품 받기 싫으신가 봐요. 제가 음료 쿠폰을 쏠 테니까 저한테 정보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뭔지 모르시는군요. 카페 가입하십시오. 카페 가입하세요. 자, 이제 문학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자, 문학은 우리가 이제 해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잠깐만. 키워드는 다 봤습니다. 차 시간이 늦으신 분들은 먼저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1회는 샘플 그 강의가 올라가죠? 그렇게 보셔도 됐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기입이나 서술로 계속 바꿔서 나오는데, 작년에는 이제 서술이 나왔죠? 그래서 챌린징 했습니다. 14년대 서술 나오고 이제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입형으로 연습을 하고 또 서술도 계속 연습을 해 나가야 돼요. What happened? 무슨 일 있으십니까? 자, 문학에선 과제를 무엇으로 보느냐라고 하면 여기서는 주제랑 메타포를 물었습니다라고 지금 제가 이제 과제를 명명을 했습니다. 이제 문학은 장르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장르별로 나누고 그 장르 안에서 무엇을 물었느냐를 봐요. 근데 대부분은 주제를 이해를 묻더라. 아니면 그 안에서 literary device나 이런 부분에 메타포를 이해를 해야 이거를 푸른다 라고 할 경우에는 그거를 타스크로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문학 쪽은 타스크가 분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이제 작품을 가지고 여기에 주제와 그 다음에 메타포를 이해를 했는지, 메타포를 모르면 이거는 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온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문학에서는. 그래서 이건 우리가 꼭 알고 가야 한다. 이제 비유잖아요. 이거 이제 우리가 일반 영어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자, 메타포가 있고 시밀리가 있습니다. 둘 다 키워드가 뭐예요? comparison이에요. comparison의 그 시노님은 뭐예요? similarity예요.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similar는 뭐예요? like나 as가 있잖아요. 유사점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메타포는 뭐예요? like나 as 없이 요거는 요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문제는 메타포를 물은 거예요. 달을 시계라고 했어요. 그걸 물은 거예요. 달이라는 말이 어디도 안 나와 있지만 그 시계라는 걸 가지고 얘가 달이구나, 달을 시계라고 했구나, 이 메타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는지를 보는 겁니다. 보통은 이 시안에서 그거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거의 클루를 박스에서 드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박스를 보시면요. 자, poem이 take place in a city예요. 자, city가 나오면, 도시가 나오면 자연하고 대조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거는 이제 기출에 13년 40번의 시랑 비슷한 시를 지금 고른 거예요. 그 인간과 이제 그 내추럴 월드의 이제 컨트라스트를 보여주는 이제 그 작품을 선정을 한 겁니다. 자, 시티가 나왔는데 스피커 항상 찾으셔야 된다고 했죠. 여기서 스피커가 I로 아주 분명하게 잘 나와 있는데, 자, 동사와 스피커, 그 다음에 동사와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이벤트 중심으로 이해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걸어갑니다. Furthest city light을 지나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야? Natural world랑 인터랙션을 해요. 이 Natural world가 시에서 구체적인 시어로 나올 거예요. Rain, 뭐 sky, 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여긴 컨트라스트가 있대요. man하고 natural world가 나오면 컨트라스트가 꼭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 컨트라스트가 굉장히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가 나와요. 그래서 자연을 사람들이 파괴하고 있는지, 자연의 대지의 혜택을 받고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사는지예요. 이 시에서는 자연 안에 안정감을 느끼는 인간입니다. 인간을 포용하는 자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밸런스보다 더 이제 자연이 이제 상위다라고 보시면 돼요. Dark City랑 이제 그 빛을 넘어갔으니까 빛을 넘어가서 Dark City랑 Brightness of the Moon, 이제 문을 주었어요. 그러면 문이 시에서 나오면 다행인데 시에서 안 나왔다면 시 안에서 문을 찾으셔야 돼요. 그렇죠? 문을. 그러면 그 도시의 불빛과 그 달을 대조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시의 불빛을 넘어서 갔을 때 어때요? 거의 깜깜했죠. 그죠?
근데 달을 넘어갈 수 있나요? 여전히 달은 마지막에 어때요? shine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안에서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그게 더 상이다라는 거죠. 인간 세상은 이제 그 빛이 이제 없는 영역이 있는 거죠. 그 빛이 없는 그 영역에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거 굉장히 익숙해졌는데 그 위에 뭐가 빛나고 있더라? 난 되게 인간 세상에서 외롭지만 그 위에 달이 빛나고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니까 이거의 반복은 아니에요. 반복은 아니에요. The similarity라고 했어요. 비슷한 점이라고 했어요. 그럼 similar 아니면 이제 메타포로 표현이 될 텐데 as랑 like를 찾지 못하셨다면 이게 이제 메타포라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셨다는 거죠. between moon하고 something이에요. 그럼 moon을 뭐랑 유사하다고 보았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contrast between man and natural worlds예요. 이 키워드 쫙 찾아봅시다. natural world는 뭐예요? moon이겠죠. 그죠? 그럼 man의 대표가 blank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moon은 문이네요, 그죠? 그죠? 뭐 리터럴 할 것, 저기 뭐 메타포리컬 할 것도 없네요, 그죠? 그거를 찾으면 돼요. 그러면 달을 뭐라고 했는지 그 도시적인 관점에서 도시 쪽의 키워드 중에서 달을 얘기하고 있는 거를 찾아라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내가 밤에 익숙해졌습니다라는 거예요. 밤은 그냥 중간이에요. 어떤 타임이에요. 어느 쪽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interact with natural world 했죠? 빛 속에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빛 속에 왔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city light, 이제 도시 쪽이죠. 그거를 넘어서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도시 쪽은 어때요? 도시의 길도 어때요? 굉장히 슬프고 쓸쓸하대요.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톤이 지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왓츠맨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응시하거나 인터랙션을 합니까? 우리 박스에서 인터랙션 했죠. 그죠? 빛 속에 걸어가고 오고는 인터랙션을 지금 자연과 하죠. 근데 사람과는 어떻게 해요? 왓츠맨을 봤는데 어떻게 돼요? 뭔가를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죠? 인터랙션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발을 멈췄습니다. 뭐 했을 때? 멀리서 그 스트리트에 있는 houses, 이거는 이제 맨 월드가 되겠죠? 도시에 있는 거기서 뭔가 울음소리가 들려왔을 때 발길을 멈췄어요. 멈춘 건 뭐예요? 인터랙션이에요. 그죠? 멈췄나? 라고 보니까 그런데 어때요? 이건 날 부르는 게 아니래? 그러면 인터랙션이 아닌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인터랙션은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and further still at on unearthly height이에요. 왜 unearthly일까요? 이 지구를 떠난 거예요. 그죠? 지구 위에 있는 이 그 맨시티 세상과는 다른 곳에 있는 luminary clock이 어떻게 있다? against the sky라니까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문이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박스에서도 주어졌으니까. 그리고 근데 얘를 뭘로 표현했어요? 지금 그 내추럴 월드랑 이제 그 맨 월드가 나눠지고 있는데 지금 문이라는 내추럴 월드를 뭐로 표현한 거예요? clock이라는 맨 월드의 단어로 지금 표현을 했죠. 그 대조가 이 clock이라는 단어 안에서 정점을 이루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clock은 이제 이 빛나는 내추럴 월드의 clock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까 night도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그죠? 그리고 여기서 또 시간 얘기를 하네요. 근데 이 시간이 뭐라고 하냐면 proclaim 선언합니다. 시간은 옳거나 뭐 그 나쁘거나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맨 월드는 어떻게 하냐면 이 light을 지나가면 그냥 그 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지금 밤에 점점 익숙해지는데 이게 지금 뭐 이상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 전에 안 익숙해졌는데 익숙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추럴 월드의 시간은 어떠냐면 그거보다 훨씬 더 상위에서 비추고 있고 still 비추고 있어요. 맨 월드의 light은 어때요? 더 further 가면 dark하죠. 그죠? 근데 얘는 still 비추고 있으면서 옳고 그른 게 아니에요. 인간 세상에서는 옳고 그른 게 있는데 자연 세상은 포용해 주는 거야. 옳거나 그르거나 하지 않아. 네가 밤에 익숙해져 있다고 하지만 그건 뭐 나쁜 거 아니야. 옳고 나쁘고 할 게 없어. 나는 되게 loneliness예요. 내가 이렇게 따가 됐어요. 그러면 인간 세상에 어떻게 돼요? 따가 된 건 나쁜 거야. 라고 하는데 그 자연 세상은 어떻게 돼요? 그거 나쁘거나 좋거나 한 거 아니에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고 훨씬 더 이제 포용적인 거죠. 그러면서 나는 이러한 밤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 세상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외되고 자연 안에서는 어쨌든 포용을 받는 이제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들의 대치들이 그런 식으로 맨 월드랑 이제 내추럴 월드가 보여지는 이제 그런
그 주제를 갖고 있고요. 주제는 이제 제가 다 말씀드렸으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항상 이렇게 주제를 드리는 거는 우리 나오는 작품들이 거의 동일한 주제 안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제 컨텐츠 스키마를 위해서 항상 드리니까 꼭 다 읽어보시고요. 강의 들으신 다음에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뭐 안 읽히는 단어만 좀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 세상과 내추럴 월드 사이에 그 주제를 다룬 것이다. 이 시는 자연에 더 포용적인 것. 그 안에서 어때요? 자연은 포용적이지만 어때요? 인간으로서는 나는 굉장히 소외되어 있다. 아이솔레이션에 대한 이 주제도 이제 모든 작품에서 장르에서 다 다루는 주요 주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작품에서는 메타포를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4년도 기출도 메타포를 써야 되는 그거를 주제랑 연관시켜서 써야 하는 어려운 과제였어요. 이거를 만약 이 메타포를 풀어서 주제를 쓰시오라고 했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시발점, 출발점은 메타포를 이해를 하는 거고 메타포를 썼을 때, 시미리를 썼을 때는 분명히 주제랑 연관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들은 거거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그래서 그 클락이 되는 거죠. 문하고 대치가 되니까. 근데 여러분이 쓰신 것은 이런 키워드들이 나왔어요. 자, 그랬을 때 아까 우리 일반 영어에서도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키워드들을 한번 보세요. 시간이라는 것, night이라는 것은 자, night은 시간의 텀이죠. 그죠? 이것에 점점 이 시간에 되게 익숙해지고 있어요. 근데 시간을 표현하는 게 양쪽이 있었어요. moon하고 clock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간이라는 건 동일한데 요거를 그 man world와 그 natural world로 컨트라스트를 시켜서 얘기를 한 거죠. 요거를 가지고 나는 인간 세상에서 클락이란 관점에서 봤을 땐 되게 소외돼 있어. man world인데 darkness에. 그런데 natural world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비추고 있네. 그리고 나를 저지하지 않네. 거기서 내가 안정감을 갖네. 그거의 컨트라스트로 됐을 때는 뭐예요? 이놈의 인간 세상은 나를 저지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되게 외로워. 여러분들 외로우시죠? 이게 진리예요. 그죠? 이 시인이 얘기하는 건 진리인 거예요. 우린 다 외롭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서로 위로하면서 삽시다. 우리 열심히 공부하면서요. 자, 그렇게 키워드 정리하시면 내가 왜 이 키워드를 썼는지 어느 라인에 있는지 찾으시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답을 틀렸다고 해도 아까 이제 합격하시는 서울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그 답을 틀렸다 할지라도 그 해설 강의를 끝까지 듣고 내가 왜 틀렸는지 그거의 원인을 파악해라. 그게 바로 이제 공부하는 목적이다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이게 잘 안 돼서 그렇지. 자, 그 다음 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라마 문제는 보통은 이제 기입으로 나오죠. 근데 17년도에 이제 서술형이 나왔고, 뭐 소설이든 드라마든 우리가 이제 작품 영역이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술을 쓰는 건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시다 보면 서술 쓰는 게 이제 패턴이 좀 정해져 있으니까 정확하게 캐치하는 게 문제지 쓰는 데는 별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일반 영어 하시듯이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자, 이거는 유진 오닐의 그 기출 작가가 아닌 분의 이제 작품을 가지고 했습니다. 자, 나레이티브인 경우에는요, 이제 타스크들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기본적인 게 주제랑 해석을 묻습니다. 이 해석은 나레이티브인 경우에 뭐를 찾아야 되냐면 캐릭터들이 누구지? 캐릭터들의 관계는 뭐지? 이 캐릭터들 사이에서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지? 이들 사이에 혹시 컨플릭은 없나? 요거를 주요로 보시면 돼요. 라이팅 세미나 때 또 계속 또 자세하게 설명을 제너럴라이즈 해서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그 해석을 할 때 그 해석이라 함은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해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레이티브는. 그래서 과제는 뭐예요? What makes Jamie? What makes라고 하는 거는 뭘 물어보는 겁니까? 원인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what을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뭘 묻는지를 정확히 모르셨던 거, 과제가 뭐였는지 이제 모르셨던 거죠. Think, adamant. 자, 요 누구 think라는 건 삽입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이미가 생각하기에 왜 무엇 때문에 에드먼드를 프랑켄스타인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입장인 거예요? 제이미의 입장에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예요. 자, 그래서 그거는 이유를 물었으니까 because로 쓰시면 되고 디렉션 그대로 받아 쓰셔도 되고 그냥 this is because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general에서 specific으로 가야 된다고 했죠. 왜? explain이니까 최소한의 논리 구조는 갖추자. describe의 과제도 있습니다. 그거는 또 그 과제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explain 하면 specific한 그 정보까지 같이 써줘야 합니다. 그 4줄 안에서. 자, 그 다음에 단어를 써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 블랭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과 시가 다 이 유형으로 나왔어요. 그 박스를 주고 블랭크를 넣으라고 하고 또 서술형이 같이 복합되는. 그래서 모든 장르에 걸쳐서 이 연습은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박스를 통해서 우리가 주제와 클루들, 해석의 클루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 패시지는 제이미의 서퍼링을 다루고 있다. 아주 대표적인 그 주제 중에 하나예요. 고통이라는 거. 우리 인생이 다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을 다룬 작품들이 많이 있죠. 자, 그리고 in addition to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냈습니다. 제이미가 he wants to beat, addiction을 beat 하고 싶다는 건 패배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겨내고 싶다. 이 beat이라는 단어가 그 지문에 나오는데 beat the game이라는 걸 혹시 이해 못하실까 봐 일부러 똑같이 beat이라고 넣었어요. 결국 이제 같은 표현이라는 거 찾으셔야 되고 그리고 누구를 신뢰한다고 합니다. 롤 모델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 캐릭터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이 안에 캐릭터로 언급이 되는 게 brother 아니면 mother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롤 모델로 생각하는 게 과연 누구냐라는 거예요. 근데 서술형에서는 지금 프랑켄슈타인 얘기를 했죠. 그건 누구에 대한 거예요? brother 에드먼드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과제가 거의 겹치진 않습니다. 그죠? 프랑켄슈타인하고 롤 모델하고 같은 내용이면 모르겠는데 프랑켄슈타인은 뭐예요? 내가 길러낸 거, 만들어낸 거. 롤 모델은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전혀 이제 반대형이기 때문에 한쪽을 캐치하셨으면 한쪽은 다른 거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한쪽이 브라더이면 한쪽은 마더인 거예요. 두 개가 같은 게 될 수가 없어요. 이 캐릭터에 대한 아이디어가 틀리기 때문에, 애티튜드가 틀리기 때문에 어디서 자꾸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굉장히 언더스탠딩이 굉장히 잘 되고 있으신 거죠, 지금. 에피퍼니가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리얼라이제이션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저도 항상 그렇게 공부해요. 뉴스 보면서 막 남자분들도 많이 하시죠. 화보 막 영화 보면서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지적인 섹시즘에 우리가 좀 빠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이제 뭐 들으셨던 분이 굉장히 섹시해요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뭘까요? 절대 섹시하지 않죠. 뇌가 섹시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리얼라이제이션이 확 올 때 딱 카타르시즘을 딱 느끼잖아요. 그런 섹시함에 우리는 이제 빠져야 한다. 딴 거 돌아보지 마시고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알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건 뭐냐면 윗부분에서는 mother 얘기를 하고 뒤에서는 brother하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영역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캐릭터와 관계랑 이런 것들 내가 봐야 된다는 거 알면 이 내용이 지문의 내용처럼 분리돼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mother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If she had beaten the game 했더라면 beat the game은 게임을 이겼다라는 거잖아요. 이겼더라면 I could too. 나도 할 수 있었을 때는 뭐예요? 따라하는 거잖아요. 롤 모델이라는 우리가 그 단어를 박스에서 봤기 때문에 따라하는 것 그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 엄마잖아요. 엄마를 신뢰하고 있었고 엄마가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기는 했지만 그거에서 지금 이 내용은 나왔다. 여기서 정확히 답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던 모습이 나오죠. 엄마가 이제 마약을 했던 거, 마약이라는 걸 모르실까봐 이제 단어를 하나 드렸고, 자 그런데다가 어떻게 되니? 너는 consumption, 요거는 이제 폐결핵이에요. 이런 것까지 지금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나는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너는 more than brothers 에요. brother 이게 저기가 단수가 있었나요? brothers 말고 단수 있었어요? brother 쓰신 분 굉장히 많은데 단수 있었어요? 그랬군요. 좋은 문제였군요. 헷갈리게. 자, 그리고 너는 친구 이상이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상이야 그러면 이제 높아질 것 같은데 뒤에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너가 성공을 했는데 성공한 걸 내가 굉장히 자랑을 내가 진짜 하고 다녀라고 얘기를 하고 그 덕을 내가 보고 있지. 그 덕을 보기 위해서 자식 자랑하듯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wise do you 했고 steer do you 했고 planted in your mind 했어.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이 이벤트가 뭔지가 동사 중심으로 나와요.
그것들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나레이티브에서. 그 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스피커나 캐릭터나 뭐 나레이터가 무엇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를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자에 대해서 알려줘서 네가 뭐 이 중에 이제 하나 쓰시면 됩니다. 그냥 여자에 대해서 알려줬어 이러면 너무 이제 그 제너러스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내용을 붙여 주기 위해서 for guy는 metaphoric한 이제 figurative한 의미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정도 이제 써주고 추가적으로 steer you 했다는 건 또 뭐예요? 가이드 했다라는 거잖아요. 알려줬다라는 표현들이 지금 다 있는 거죠. reading poetry first 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write은 사실은 좀 정확하진 않아요. 네가 언젠가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네 마음속에 넣어줬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write까지는 안 쓰셔도 좋은데 2개는 쓰셔야 돼요. 그죠? 사실 얘를 이 정도 한 3개 정도 얘가 나와주면 한 2개까지 쓰셔도 돼요. 하나는 너무 좀 부족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이제 됩니다. 자, 그래서 롤모델은 mother이고요. 쓰신 거 보면요. 자, he thinks 어떻게 했냐? 아까 make good을 뭘로 generalize 하셔야 되냐면 성장과 성공. 잘 된 거잖아요. 네가 이만큼 됐어. 이거 성장이다, 성공이다. 이걸로 여러분들이 시노님을 이제 generalize를 하셨어야 돼요. 그거에 어떻게 했다? 내가 wise 했다, steering 했다. 이게 다 뭐예요? 내가 contribute 했다. 로 또 generalize를 해서 그것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데? 자, for example 해서 그가 생각하기로예요. 그죠? 이 사람이 생각하기로. 그러니까 think나 believe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서 제가 시노님을 드렸어요. 자, 에드먼드한테 여자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reading 포인트에 대해서도 가르쳤던 것 같아요. writing을 안 쓰더라도 여기까지는 이제 써 주셔야 돼요. 그리고 단어는 mother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설이 다 있으니까 작품 해설은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내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 드라마 같은 경우는 장면 잘라서 나오잖아요. 어떤 이제 스토리의 전개보다는 여러분들이 주제를 아시고 그 지문 안에서 뭘 파악할지를 아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전체 스토리 몰라도 돼요. 어차피 그 안에서 스토리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참조해서 다 읽어보시기 바라고, 요 주제는 이제 패밀리 주제가 많이 또 이제 다뤄지는 주제예요. 우리 그 임용 그 선생님들하고도 굉장히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패밀리의 붕괴, 그리고 father role, parent role이 붕괴된 가족 안에서의 또 이제 제대로 이런 그 세워져 나가지 못하는 이제 그런 자식들의 모습 이런 것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 그 brother의 모습이 어떤가? 내가 널 키웠어 이러잖아요. 어떤 parent의 모습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이진 않죠. 그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키워드들도 여러분들 다 많이 쓰실 수 있는 거니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자, 마지막 이제 소설 문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소설도 주자 인터프리테이션 요 정도 수준이에요. 사실은 요즘 문제는. 근데 시는 matter of simile까지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거는 underline part의 의미를 쓰시오라는 게 이제 기출의 과제 중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이벤트가 쫙 벌어지고 소설 안에서는 그걸 굉장히 피규러티브하게나 압축적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게 지문 이해를 묻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베이직한 과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underline part를 축약해서 NP로 프레이즈로 말할 수 있으면 그렇게 말을 하고 다시 스페시픽으로 풀어주거나 아니면 절로 간단하게 표현해주고 또 스페시픽으로 풀어주거나 여전히 같은 전개 방식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더블리너스가 총 15편의 그 소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표시한 요 그 4개의 작품이 이미 기출로 나왔어요. 근데 주제적인 면에서나 이게 에피퍼니, 어떤 리얼라이제이션 모먼트를 다 다루고 있고 기출에서 되게 선호하는 작품들이에요. 단편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제가 모의고사 볼 때 출제를 하고 있어요. 7, 8월에도 더더디에서 출제를 했었고 이번에는 이제 출제를 안 했던 이번에 클레이, 진흙이라는 거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작품에 대한 설명들 더 드리고 싶지만 다음 기회에 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제 시간이 여러분들이 이제 엉덩이에 한계가 오는 관계로 저는 괜찮은데요. 여러분이 한계가 오는 관계로 이제 다음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총 15편입니다. 자, underline parts가 뭐냐면 The failure
of her little surprise and of 2 and 4 fences he had thrown away for nothing이에요. 자, 이 돈을 던져버렸다는 건 뭐야? useless 하게 됐다 라고 generalize 하시고 그리고 fail 했다는 건 뭘 못했다가 되는 거죠. 못했다 했으니까 계획을 찾지 못했다, 계획을 잃어버렸다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앞에 있는 이벤트를 압축하는 거기 때문에 이벤트를 여러분 쓰십시오예요. 여기서 벌어진 이벤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느냐? 이 이벤트를 묻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터프리테이션 과제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될 부분을 오늘 이제 여쭤본 겁니다. 자, 그리고 주제를 줬어요. 마리아의 인생의 허무함을 다뤘다고 합니다. 뭐 다 허무하지, 그죠? 근데 이렇게 인생이 허무할 때 여러 가지 이제 행동 방식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focus on others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사람이 또 이렇게 불우이웃 돕기다 이런 걸 봉사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이 분이 이제 그런 유형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포커스를 해요. 그리고 자기의 단점, 이분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어떤 숄커밍을 채우기 위한 것보다는 남한테 집중된 삶을 사는 분이에요. 그래서 허무합니다. 자, 특히나 하는 게 뭐냐면 마리아가 do things for others 하는데 이런 것을 해요. 자, 그런데 이 디렉션이 the most appropriate two words죠. 그럴 때는 이게 컴피팅 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세 개의 지금 지문으로 이루어졌는데 2개의 지문은 뭐에 대한 거였어요? 남들을 화해시키는 내용이었죠. 마지막 지문은 뭔가 이렇게 주려고 했어. little surprise를 하려고 했어. 그러나 making peace 하라는 게 지금 그 2개의 지문을 이뤘고 little surprise가 하나 있었다면 the most appropriate는 뭐예요? making peace가 더 지배적인 거죠. 그래서 작년에 디렉션들이 다 the most appropriate로 바뀌었기 때문에 컴피팅하는 키워드나 뭐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가장 적절한 걸 찾으셔야 돼요. 이거는 중복 답안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대부분 잘 쓰셨는데 리레 서프라이즈가 안 되는 이유는 그런 경우인데 말은 될 것 같아요. 박스에 넣으면 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임용에서 요구하는 답은 말이 되는 게 아니라 지문과 그 타스크를 가 일치했을 때 가장 적절한 답. 그것을 원한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은 다 있으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making peace, 화해시키는 게 있더라. peacemaker로 또 중복이 되죠. 이런 repetition은 포커스를 하셔야 돼요. 반복되는 것들을 분명히 이제 물어봅니다. 자, 그렇게 키워드가 나오고 두 번째 지문은 뭐예요? 이렇게 널브러져서 상황을 표현을 했지만 뭐예요? 조와 LP를 화해시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좋은 말을 하려고 했으나 볼드체가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근데 조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인 거죠. 자, 이게 이분의 맹점이에요. 뭔가를 계속 메이킹 피스 하려고 하는데 조금 더 깊은 그 가족과 이분은 이제 가족은 아닌데 관계에 들어가면 그런 노력들이 다 안 돼요. 나는 이렇게 그 메이킹 피스 하려고 했는데 막 화를 내고 받아들이지 않고 리를 서프라이즈를 하려고 했는데 뭔가 이제 케이크를 주려고 했는데 자기 분에 넘치는 걸 사갖고 왔는데 또 잃어버려서 막 실패하고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empty합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뭔가 외부에서 뭔가 satisfaction을 찾으려고 하니까 계속 실패로 돌아가요. 중요한 건 난데. 그게 이분의 마비라고 보시면 돼요. 삶의 마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더블리너스는 이런 마비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내 삶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마비를 다루고 있다. 그 당시 아일랜드의 상황을 이제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박스에 들어갈 것은 그 making peace가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잘 쓰셨고요. 자, 서술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underlines part를 그 의미를 쓰는 기본 과제에 굉장히 충실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MP phrase로 쓸 수 있으면 가장 좋다. 그리고 나서 이 잃어버렸다는 게 케이크를 잃어버렸다는 게 무슨 말이야? 케이크 부분은 뭐예요? 뭔가 주려고 했어. 잃어버렸다는 것은 찾았으나 못 찾았어. 이 부분으로 이제 쭉 풀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좀 내려고 했어요. 조랑 뭐 이 사람한테 플럼 케이크를 주려고 했어요. 이 뒷부분, 케이크 부분 이렇게 서술이 돼야 돼요. 뭘로? 스페셜 이벤트로 하려고 했어. 그래서 그거를 가져왔으나 로스라는 부분을 이제 풀어줘야 됩니다. 샀으나 그것을 오는 길에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찾지 못했다라는 거 하고 미시스 도넬리 부인이 뭐라고요? 아마 트레인을 놓고 왔나봐라고 했던 거 그거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구성을 한 거죠. 어쨌든 찾지 못했으니까 lost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돈이 useless 했다라는 부분 있죠. 그거를 가지고 그의 계획, 그 서프라이즈 하려고 했던 계획과 돈이 모두 다
수포로 돌아갔다까지 써주시면 정확하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장시간 수고 많으셨네요. 오늘은 해설 강의 쪽으로 포커스를 했고 많은 얘기 못 드렸지만 우리 다음 시간부터 더 많은 얘기 나누면서 문제를 푸는 재미에 이제 흠뻑 빠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